안녕하세요. 드디어 공시법 시간입니다. 처음 공시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공시법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이 공시법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넓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하기 싫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입문서를 가지고 이제 입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 공시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요, 이 부동산 공시법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동산 공시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입문서에서 우리 공시법의 내용은 20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할 그 공시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한 내용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보통 대표적인 것이 토지나 건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시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사항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알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 일정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말하느냐? 바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정보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X 토지라고 하죠. 자, 이것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제 사고자 해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토지를 사고 파는 이제 매매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 을이 토지를 살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 토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 토지냐라는 거죠. 이제 행정구역으로 어디에 있는 토지냐. 자, 이 토지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어디에 있는 토지 정도는 알아야 될 테니까요. 자, 이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죠. 따라서 이것을 이 토지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초동에는요, 한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가 있죠. 이때 그 여러 필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서초동에 있는 이제 100번지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번지, 자, 이것은 이 토지의 번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재의 지번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어디 있는 토지라는 건 알아야 될 테니까. 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정보는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요, 주거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는요, 모든 토지에 다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토지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놓고 이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따로 정해 놨어요. 그럼 이때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요, 우리가 보통 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면은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딱 이제 알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될 정보가 있겠죠. 그럼 이 토지가 보통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즉 몇 평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평 단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그래서 이 토지가 100평이라고 한다면요,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을이 알아야 될 정보로는요, 이 토지의 면적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면적이 100평, 33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그 모양도 중요하죠. 330제곱미터가 굉장히 길쭉하게 해서 330일 수도 있고요. 둥그렇게 해서 33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330일 수도 있잖아요.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도 중요하죠. 그럼 이때 그 모양은요, 주변에 이제 인접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토지 모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 이외에 그 토지의 경계도 이제 중요한 정보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중에 요게 있어요.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이 경계점들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경계점들의 수학적인 그 좌표, 이것도 하나의 토지의 정보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그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으로서요, 이거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를요, 우리는 토지의 이제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토지의 사실관계로서 이 6가지를 특별히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해지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통 땅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한 10억 정도로 정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10억에 따라서 X 토지에 대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만 알면 충분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을이 10억을 주고 갑을 상대로 이제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는데,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을 주고 샀지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사기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은 토지의 표시인 사실관계 이외에 과연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소유권을 확인해 봤더니요, 갑이 소유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갑한테 사면 되겠네. 그래서 갑한테 사면 되는데, 우리는 소유자만 알아서는 또 충분하지 않고요,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든지, 그럼 이렇게 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이제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3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 3억 받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든지, 자, 이런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융자금 3억 원, 이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뭐 전세금 3억 원이 있는 전세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요,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인수하면서 시가가 10억이면은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로는 토지의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 외에 그 권리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 매매를 중간에 중개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정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 모든 부동산을 중개하고 싶은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불가능하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러한 정보들을 국가가 일정한 장부를 통해서요.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전국의 모든 토지의 정보를 외우실 필요가 없이 공시되고 있는 장부를 볼 줄만 알면 됩니다. 그 장부를 보고 설명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공시되고 있는 그 장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요, 방금 토지의 표시, 토지의 사실관계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를 말하고요. 또 토지의 권리관계로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뭐 저당권, 전세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느냐? 먼저 이 토지의 사실관계인 이 토지의 표시는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뭐 지적도, 임야도. 자, 이런 것들을요. 통칭해서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자, 지적공부 그러면요. 지는 토지를 나타내고요. 적은 정보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의 정보, 지적사항 그러면 토지의 정보죠. 이 토지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에서 우리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이 권리관계는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토지의 권리관계는요, 이 부동산 등기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등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는 동일해요. 다만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이제 등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장부만 볼 줄 알면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설명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신 이후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즉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여기 소유자가 있는데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등기부에만 기록되고 지적공부에는 오로지 토지의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지적공부의 기본적인 이제 발생 원인, 만들게 된 배경은요. 기본적으로 이건 과세장부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토지 가격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또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는 누구에게 합니까? 소유자에게 과세하죠.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과세를 위해서 이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과세를 위해서 지적공부에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양쪽에 등록이 되는 거죠. 또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는요. 이런 권리관계만 그러면 등기가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이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권리관계가 어떤 부동산, 즉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냐,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권리냐. 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의 특정은요,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통해서 특정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이 부동산을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외에 소유자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이런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좀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법. 근데 더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것은 토지의 정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요. 지적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지적법 그러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이런 권리 관계와 그리고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을 관리하는 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지적법과 등기법을 합쳐서요,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두 개의 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소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지적 공부에도 등록되고 등기부에도 등록되는데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주체하고 등기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틀려요. 양쪽에 등록되다 보니까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요.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이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컨대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러면은요, 밭전자죠. 밭 이런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지목 용도를. 그런데 등기부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대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대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렇게 대라고 등록됐습니다. 하나의 토지는 지목을 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전 아니면 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불일치됐을 때는 과연 이 토지는 전이라고 볼 것이냐, 대라고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이 되겠습니까? 대가 되겠습니까? 자, 토지의 지목을 등록하는 원칙적인 장부는요, 공시하는 장부는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등기부 사이에 토지의 표시에 불일치가 이루어지면요, 이때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됩니다. 이 토지는 전이 돼요. 자, 그런데 등기부만 본 사람들은 이걸 대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그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지적공부에 지목이 변경되면은 얼른 등기부를 관리하는 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적공부에 지목이 변경되었으니까 빨리 등기부에 지목도 변경하라고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 촉탁을 받아서 얼른 이제 대에서 등기부를 이제 전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의 일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소유자는요,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또 지적공부 양쪽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또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소유자가 을로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는데 지적공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었죠. 우리 권리는요,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게 원칙이고 지적공부는 부수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소유자 이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불일치하면 이때는 등기부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공부만 보고 이건 갑의 소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도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요, 만약에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등기부에서 먼저 이전이 돼야 되고, 등기부에서 을로 소유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니까 지적공부도 빨리 변경하세요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요. 그러면 통지를 받아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등기부가 기록되는 사항이 불일치가 있으면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며,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고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의 이제 일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에서는요, 우리가 지적법 그래서
토지의 정보에 관한 법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법에서는요, 지적이니까 건물은 다루지 않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지웠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건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지적법을 할 때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모두 다루게 돼요. 즉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루게 되다 보니까 지적법에 비해서 양도 많고 또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는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토지가 최초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자, 토지가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권리가 있고 토지가 있겠습니까? 먼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어서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적공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토지 대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지적공부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이 됩니다. 이때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되는 것을요,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는 신규 등록을 통해서 먼저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최초의 등기부를 만드는, 최초의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를요,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드디어 등기 기록,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떠한 사항이 등록되는지, 기록되는지에 대해서요,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냐 해서 먼저 토지를 먼저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게 되는데,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즉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될 텐데, 권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 권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많은 권리들을 그냥 쭉쭉 나열해서 적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공시를 한다는 것은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들을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구라는 곳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라는 난에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 수업도요, 우리는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과 등기법 두 개를 다루는데, 제1편이 지적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요, 제2편에서 등기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공시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적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지적법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